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무조건 눈길이 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트와 초코, 여름과 휴가, 게임과 세일 같은 것들이죠.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 역시 그런 단어의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사장입니다. 역사와 스토리텔링이라니 책 제목만 보면 무조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픽사에서 스토리텔링을 담당했대요. 그때 느낀 스토리텔링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총 9개의 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크, 변화, 교감, 진심, 구조, 영웅, 조언, 혁신, 영감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설명을 간단히 옮겨볼까요? 첫 번째론 후크입니다. 후크는 첫 인상을 의미합니다. 첫 8초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잡으라는 말이죠. 후크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스토리의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맛보기 장치인 거죠. 사람들의 첫 집중력 유지는 8초 안에 끝나기에 간단하고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사람들의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이 중요하고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형태도 좋은 후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후크를 스토리로 바꾸는 데엔 로그라인이 필요합니다. 로그라인은 주인공, 목표, 장애물, 변화로 구성하죠. 로그라인은 전체 내용의 한 줄 요약인 것입니다. 책에서는 페이스북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영웅은 모든 사람, 목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더 가까이 지내는 것, 장애물은 세상은 너무 넓어 사람들이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려움, 변화는 사람들이 친구, 가족과 유대감을 유지하며 자신을 공유하고 표현한다 와 같습니다. 후크와 로그라인의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론 변화입니다. 변화는 이야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꼭대기와 바닥, 희망과 고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단순히 사건이나 난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협적인 장애물을 마주한 캐릭터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를 보여줄 때 스토리 분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는 스토리의 전체의 60%를, B 스토리는 30%, C 스토리는 10%로요. 단편일 땐 A와 B만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 분량을 배분함으로써도 충분히 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론 교감입니다. 청중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존 스타인백의 인용은 울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중을 파악하세요. 성격도 규모도. 목적은 홍보인지 설득인지도요. 메시지의 핵심에 있는 대상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론 진심입니다.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너무 강한 척 하지 말고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약함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완벽함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죠. 하지만 나약함을 표현하며 공감을 얻는 것과 자기 비하, 희생자 같은 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세요. 나의 첫 휴대폰을 샀던 기억이나 처음 극장에 가서 봤던 영화, 내 용돈으로 처음 사본 게임 등 자신만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순간으로 더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기승전결을 잘 구분하는 말입니다. 작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도입, 사건 촉발, 정신적 갈등 고조,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조금 짧게 만들면 도입, 전개, 결말이 될 수 있다고요. 위의 접두어와 함께라면 좀 더 쉽게 뼈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옛날에 곰사장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런 식으로요. 결말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영웅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짜릿함과 감동도 있어야 한다고요. 여섯 번째는 영웅. 영웅은 주인공입니다. 완벽한 주인공보다는 약점을 두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캐릭터가 관객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모리나가 아이님의 타로 이야기란 만화가 떠오릅니다. 잘생기고 성격 좋고 머리 좋고 운동도 잘하는 완벽한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의 약점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약점으로 코믹하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그 작품을 기억하게 해주네요.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야죠. 7번째 꼭지에선 조연을 다룹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연이 있을 수 있고 그 조연들은 주인공의 목표를 돕거나 방해합니다. 이런 조연들이 스토리 변화와 함께하는 거겠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연이 되어 상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주연으로 나는 조연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란 말을 하는데요. 유튜브 스토리를 짤 땐 크게 도움되진 않지만 삶에 도움이 되는 자세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챕터와 9챕터는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을 하는데요. 어휘, 편집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글쓰기 책을 참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혁신, 리뷰를 하지 않는 리뷰로 혁신을 하겠습니다. 다른 스토리텔링 작법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픽사의 예시와 작가의 경험으로 들어놓은 사례 덕분에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건 책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책이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표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표지가 반짝반짝거려요. 반짝거리는 표지뿐만 아니라 책의 안쪽 꾸밈, 레이아웃도 모두 예쁩니다. 디즈니 픽사의 반짝반짝함이 책에서도 느껴져서 기분이 참 좋은 책입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튜브 스토리보단 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께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별점을 매기자면 3개, 표지와 예시가 반짝거려요 등급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